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봉 전에 우연히 또 시사회에 당첨이 돼서 저 따위 유튜버에게 무슨 기자 시사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 시사회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라이드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성룡의 영화죠. 자, 그 유승환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성룡은 이제 추락하는 영웅의 이미지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그 추락하는 영웅의 이미지의 성룡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성룡의 그 액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룡의 나이가 이제 67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노쇠화가 많이 되신 상태고 2014년도 폴리스토리 2014 이후에 좀 멀쩡하다 싶은 만한 성룡의 영화는 사실상 없었죠. 뭐 거의 기대를 꺾어놓는 영화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 라이드온도 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오랜 기간에 성룡 영화를 많이 뭐 남들 그 정말 열광적인 팬들만큼은 아니지만 꽤 봐온 입장에서 그래도 비교적 최근 작 중에는 성룡에 기대해볼 만한 했었던 어떤 그런 자기 반영성 그리고 이제 성룡 영화를 스스로 돌아보는 뭐 그런 점에서 괜찮은 영화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사실 또 이 그간 나왔던 성룡 영화의 좀 문제점들이 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신의 영화 만들기 방법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다만 좀 그 어설픈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근데 다만 영화의 심파적 요소들이 그 일반 대중 영화 심파 멜로적 요소가 너무 좀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면은 좀 아쉬운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영화가 또 꽤 흥미로운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룡 일단은 이 영화가 일단은 그 자기 자신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건 일단 이 영화의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루오라고 하는 인물 한자는 노라고 하고요. 이 인물 자체가 좀 전설의 스턴트맨이라고 하는 설정이 나와 있죠. 예, 전설의 스턴트맨 그리고 나이든 성룡의 모습을 그대로 숨기지 않고 뭐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 성룡이 이제 그 이 영화의 좀 홍보 포인트 노브레이크 코믹 액션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영화는 좀 인정 미담 그게 가깝고요. 매력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 자기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 제가 일정한 시사회를 신청했었던 이유도 이제 그런 점들 때문이었는데요. 몇 가지 스틸만 봐도 그런 점이 잘 드러납니다. 뭐 이 성룡의 과거의 영화들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영화에 등장한 한 장면인데 누가 봐도 용룡호제 2 시절에 성룡이 이제 비응계획이라는 영룡호제 2 시절의 그 복장을 그대로 하고 있는 장면이 슬쩍 지나가거든요. 이런 장면이 꽤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스틸 공개된 것만. 자, 이 장면의 경우도 지금 이제 그 미키라고 불리우는 이 영화 속의 바오 자기의 딸의 남자친구에게 일종의 그 성룡 초기작들에서 했었던 취권이라든가 그다음 속공개초 같은 영화들에 나왔던 수련 장면들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되게 뜬금없는 맥락에서 등장을 하는데 성룡 영화의 팬들이라면 이런 장면이 오히려 되게 반갑게 느껴집니다. 또 볼까요? 뭐 어떤 장면들이 또 있을런지. 네, 요런 또 무장 장면은 이제 신화 같은 영화들이 생각이 나죠. 김희선이 나왔던 그 영화들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또 액션 시퀀스들의 경우에도 네, 이 영화에는 이제 액션 시퀀스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성룡이 아닌데 대역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날라차기 이런 장면들은 이제 그 성룡에겐 좀 무리한 일이죠. 그래서 대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액션 안무 자체의 구성은 과거의 성룡 영화들 전성기 시절의 액션 안무들 지형지음으로 이용해서 펼치는 그런 액션 안무들의 구성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물론 대역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실현하고 디자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영화의 이제 모티브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지금 요 장면이 이제 루오가라고 하는 이 등장인물, 성룡이 부른 이 인물이 이제 경력의 추락을 맞이해서 이제 스턴트에 실패를 하고 하는 장면인데, 이런 공중에서의 장면도 폴리스토리 아트에서 가장 극히 위험했었던 액션 시퀀스들을 펼쳤던 영화들에서 보여줬던 장면들이죠. 그래서 이 라이드온이 사실 그 팬의 입장에서 가장 심금 울리는 장면은 이 영화의 모녀 모자 관계로 등장하는 두 인물, 지금 이제 루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오와 지금 이제 만난 바오라고 하는 딸이 등장을 합니다. 네, 여기 지금 같이 나오는 공동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류오존이라고 하는 요즘에 등장한 젊은 배우 중에 한 분인데, 이 친구랑 같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 같이 이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장소 자체가 무슨 세트장 같은 공간, 영화 세트장 같은 공간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어요. 이 성룡이 지금 이 말 적토라고 불리는 말이고, 영화 속에서는 이 영화는 일부러 좀 중국 영화라는 걸 기본적으로 좀 숨기려고 하는데 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요즘에 정서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호칭 같은 걸 대부분 영어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이름을 그 자막으로는 레드 헤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냥 한자로 얘기하면 적토죠.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에 나오는 그 붉은 말 그대로 레드 헤어, 붉은 붉은 털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적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심지어 성룡은 이 말을 갖다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성룡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좀 지금 이 스틸에서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만, 어떤 장면들이 이제 심금을 울릴 수밖에 없냐면, 이 딸이죠. 바오라고 불리는 이 딸과 성룡이 지금 같이 나오는 시퀀스가 있네요. 이 딸이 사실은 이제 영화 속의 설정상으로는 되게 오랜만에 만난 딸이에요. 그러니까 성룡이 이 딸이라고 하는 존재를 필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적토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그 빼앗기게 되니까 이 법적 대응을 위해서 법대를 다니고 있는 딸에게 연락을 한 거죠. 근데 이 법대에 다니는 딸은 아직은 대학생이고, 그의 남자친구, 3년 선배인 남자친구가 이제 변호사란 이제 그 변호사는 설정입니다. 근데 이제 둘이 사이가 처음에 안 좋지만, 말하자면 이제 점점 이제 이 같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생활을 해 나가고요. 해 나가면서 이제 좀 가까워지는 설정이에요. 근데 이 둘이 이제 어느 장면에서 영화 중반부에서 지금 이 전설적인 스턴트맨, 과거에 홍콩 출신의 스턴트맨, 너무 자기 반응성이 뚜렷하죠. 스턴트맨이라고 하는 성룡의 과거의 그 스턴트 장면들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룡 팬이라면 그 장면에서 다 찌릿찌릿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다 너무나 유명한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폴리스토리에서 진짜 맨몸에서 3층 높이인가요? 거기서 뭐 그 아주 고층이죠. 그 높이에서 진짜 그 샹들리에를 잡고 맨손에 잡고 쭉 끌고 내려오는 폴리스토리의 너무나 유명한 장면. 뭐 그다음에 폴리스토리 3에서 기차 위에서 이렇게 하늘을 나르는 장면. 이제 뭐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프로젝트 A에서 이 성룡이 크게 부상을 입었던 추락 장면. 뭐 용룡호주에서 정말 머리가 크게 다쳤던 큰 부상을 당했었던 장면. 그다음에 뭐 그 폴리스토리 4 호주에서 찍었던 뭐 빌딩 시퀀스에서 아슬하게 내려가는 장면. 뭐 치권 2에서 불 위를 막 달리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영화 속에서 클립으로 쭉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그 장면을 보고서 성룡도 울고 딸도 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이제 성룡이 그 자기의 맨몸을 바쳐서 뛰어들었던 시대에 대한 영화에 대한 종언을 고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부 영화로 치자면 존 포드의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 같은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사실의 맨몸 액션에 종언을 선언하는 듯한 느낌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메타 영화적 성격이 오히려 이 성룡 영화를 오래 봐온 팬들에게는 그런 점이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영화인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설정 자체가 사실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고, 영화가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가기 나서 이제 그 특유의 NG 시퀀스가
쭉 이어지는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가기 전에 이 영화가 이제 스턴트맨들, 그 중국 영화 백년의, 그러니까 중국 영화라 불리지만 사실은 이제 성룡이 몸담았던 홍콩 시네마 시절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고, 쿵푸의 전통이라는 것이 보통은 이제 홍콩을 중심으로 펼쳐졌었기 때문에, 홍콩과 대만이죠. 그때 몸바쳐서 뛰었던 스턴트맨에 대한 이제 일종의 오마주라고 하지만, 사실 직접적으로는 이제 자기 자신이 펼쳤던 경극을 전통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성룡이 기거하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일종의 세트장, 영화 세트장과 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일종의 영화적 마을, 테마파크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영화적 마을이고, 성룡이 기거하고 있다고 하는 이 허름하다는 설정이지만 또 말도 놓을 수 있을 공간이 충분히 넓은 공간에, 이 공간 역시도 일종의 영화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공간 안에 이제 이 성룡이, 사실 이 영화적 장치들이 결국 이제 루오라고 불리는 이 인물들을 설명해주기 위한 장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딸 자체가 특히 그래요. 이 바오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이제 이 성룡이 실제로도 자기의 그 실제 임교봉이라고 불렸던 자기의 진짜 결혼해서 방조명이라고 하는 자식도 있죠. 그리고 이제 혼외자도 있는데, 그 많이 숨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하느냐고 자기는 홍콩에서 일하고 임교봉은 이제 다른 데 몰래 만나면서 있었던 건데, 말하자면 이 딸의 경우가 뭐 굉장히 연령상으로 나이가 어리지만 뭐 그런 숨겨져 있었다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딸입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 루오란 인물은 이제 성룡처럼 뭐 바람둥이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일단은 부인과 이견이 생기면서 뭐 일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족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딸에 대해서는 되게 지고지순한 사랑을 품고 있지만 딸은 그 사랑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미화를 많이 하고 있는 설정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그 딸은 이제 일종의 그런 성룡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스턴트 시절에, 맨몸 액션 시절에 이제 어떻게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정말 목숨 바쳐서 스턴트를 찍었던 시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한 그런 스턴트 맨몸 액션 영화에 대한 일종의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관객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연출상으로는 이 둘의 관계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떨 때는 막 처음에 너무 쉽게 가깝게,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못 보다가 처음에 막 싫다고 막 짜증을 내거든요. 근데 선뜻 또 자기 남자친구를 소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나중에 매니저처럼 이 말과 성룡 루오라고 하는 인물을 돕는 인물로 등장했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이제 그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선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촌스러운 걸 보고서 너무 화를 내는 장면도 등장해서 약간 좀 연출의 맥락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유호존이라는 여배우가 사실 영화의 이제 그 배우의 몫이라기보다는, 유호존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이런 섬세한 감정의 기복을 담아내기에는 약간 너무 해맑은 캐릭터라서 영화랑은 좀 잘 맞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영화 속에는 이 루오의 자식, 그리고 자신의 일종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젊은 시절이라고 하는 대변하는 인물로 이 레드헤어 적토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에서는 이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편이고, 그 성령 특유의 코미디적 요소들을 대표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게 그 연출 자체가 조금 올드한 스타일의 동물 개그들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동물이 인격처럼 대우하면서 이제 펼쳐지는 개그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용마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자어로 말하자면 용호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턴트맨들을 용호무서라는 말로 부른대요. 뭐 저도 이제 주워 들은 얘기인데, 근데 이 말은 일종의 스턴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스턴트 말을 이 성룡은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식처럼, 그리고 아니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의 이야기의 전체 축으로만 말하자면,
이 말과의 이야기가 거의 영화의 마무리 부분까지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드온이라는 영화는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복잡한 영화는 전혀 아닌데, 영화 자체를 보면 좀 산만하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장점, 아까 앞서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성룡의 자기 반영성과 이제 스턴트 시절에 대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오마주,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만 특출나게 산 게 아니라 심파 멜로적 요소들이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이제 그 요소들이 이제 그 눈물을 잃은 딸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의 말년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 루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지만 이 적토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분쟁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 얼개가 잘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은 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여기 이제 지금 액션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액션 장면 요소도 약간 좀 다 겉도는 느낌이 도는 건 사실입니다. 그 안지걸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이 안지걸이라는 배우가 그 중화권 영화에서 이제 종종 악역으로 많이 등장하는 배우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안지걸이 이제 등장하는 시퀀스가 이제 성룡이 이제 지금 보시는 장면 같은 액션 연출을 보이는 영화의 시퀀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크게 악역이라고만 할 갈등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채업자로 등장하는, 지금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집단이 등장할 때 성룡의 액션적인 그 연출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고, 영화에 이제 종종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턴트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확실히 뭐 이제 과거 같은 그런 활동적인 연기를 성룡이 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면들 잘 지켜보면 대역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뭐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요소고, 나이든 성룡의 부분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이 액션적인 요소들이 그 중점이라기보다는 이 영화적 플롯의 이제 부분인데, 이 영화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관계들, 아까 딸의 바오와 이제 루오라고 하는 이 인물과의 그런 관계 형성이 탄탄한 드라마를 구축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건데,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미키라고 불리우는 이 인물은 사실은 그냥 뭐 기능적 요소들 외에는 별로 영화 속에 그 비중이 별로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등장한 인물들, 아까 그 등장했던 안지걸의 이제 사채업자, 그런 이제 스턴트를 해낸 그 액션 펼치는 패거리들이죠. 그 패거리들의 경우에도 뭐 그 장면들, 시퀀스를 액션을 연출하기 위한 시퀀스들 외에는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적퇴의 경우에도 이 라이도 일종의 자식 같은 관계로 형성이 된다고 말 수 있기 때문에, 심파적 정서들을 연출하는 장면에서 사실 좀 그런 게 탄탄하게 깔려 있다기보다는 영화 이제 전반 앞뒤에 뭐 스미스 한관 정도를 이루는 그런 구성 요소로 사용된다고 말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관계들은 다 이 루오라는 인물을 사부라고 부르고, 마스터죠. 사부라고 부르고, 그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그 이 각본 자체가 이 루오의 스턴트 시절,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 노스텔지어, 이런 요소들을 같이 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이 영화에 지금 스틸은 등장하지 않지만 카메오로 지금 현 시점의 중화권 영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우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우징이 등장을 해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액션 장면은 우징이 제작하는 영화에 이제 액션을 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이제 가장 극적인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룡은 CG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이제 하늘을 나는 효과를 내는 현재 그런 스턴트 장면을 거부하고 되게 위험한 장면에 직접 이 적토와 함께 뛰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그 장면에서 이 자신의 몸을 다쳐가면서 만들었던 인생 반생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고, 이 적토에게도 다가올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국은 이 장면에서 이제 멈춰버리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은퇴를 이제 선언하게 되는 거죠. 선언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한 그 현 시대에 대한 좀 어떻게 쓸쓸한 퇴장감 같은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장면이 이제 그 이 장면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결국은 이게 뭔가 밸런스가 사실 잘 맞지 않는 영화고요. 사실 되게 보면서 되게 지루하게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영화였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틈틈이 그런 다른 영화들, 그러니까 성룡이 그동안 최근에 만들었었던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벵가드 같은 영화들 있죠. 뭔가 아직도 현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 내가 이제 헐리우드와 맞짱 뜰 수 있을 만한 액션 영화를 만들겠다. 뭐 이런 느낌은 이 영화엔 전혀 없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서민적인 모습의 성룡이라고 하는 원래 그 소자라고 불리웠었던 성룡 특유의 캐릭터적 요소들이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장점은 이제 그런 면을 좀 봐줄만 하다는 겁니다. 다만 기대했던 만큼 영화의 각본이라든가 연출이 꼼꼼하진 않기 때문에 특히 제일 거슬렸던 부분들은 이 영화에서 그 음악적 요소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심파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배우들이 다 등장하는 성룡이 사실 이 영화에서 연기 제일 잘하는 배우고요. 어, 그 외에 이제 젊은 배우들은 거의 이제 이 해맑은 캐릭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지만 감정적 깊이를 그렇게 만들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성룡 역시도 원래 뭐 표면적 연기 정도를 그래도 경험적으로 굉장히 많이 갖춘 배우기 때문에 연기력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심리 연기를 깊이 하고 있는 배우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영화의 되게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정말 깊이 있게까지 나가지 못하는 메타 영화로서의 그런 본격적인 메타 영화로서의 그런 부분들까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성룡의 영화를 오마주한다는 것은 좋은 면이지만 뭔가 되게 아쉬운 오마주 영화로서의 느낌이 드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도 이제 반가운 인물이라고 하면 사실 좀 이 성룡의 이 영화에 뭐 등장했었던 그 액션 배우들 뭐 석행우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석행우라고 했었던 이제 그 쿵푸어셀에서도 앞부분에서 이제 등장해서 먼저 희생당하는 고수 역할을 맡았던 배우라든가 그 다음에 의외의 재벌 역할로 등장하는 철마류에 나왔던 우영광이라든가 이런 배우들이 좀 뭐 액션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역할을 맡아서 등장하는 장면도 좀 색달랐네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오경의 경우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성룡의 라이드온 아마 이제 대륙에서도 이 영화의 그런 맥락이라 흐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여기 뒤에 와 있는 인디언 장면은 그 성룡이 옛날에 CIA라는 영화, 후에마이라는 영화에서 그 인디언 캐릭터 역할을 했었는데 그 캐릭터를 다시 이제 오마주를 한 것 같고요. 요 포스터에만 해도 이제 말타는 사극에서의 성룡, 신화 같은 영화 이런 영화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네요. 자, 뭐 그런 장단이 있는 영화입니다. 사실 뭐 영화적 완성도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영화입니다만 성룡의 오랜 팬들이라면 이 성룡이 이 영화 속에 숨어져 있는 그런 깨알 같은 요소들, 성룡 자기 자신에 대한 오마주 같은 요소들을 잘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또 같이 저희 어머니가 이 영화를 봤는데 어머니는 또 재밌다고 하시네요. 영화 좀 촌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런 심파적 요소가 오히려 일반 또 관객들한테는 또 받아들이는 부분이 괜찮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젊은 관객들은 좀 갸우뚱할 것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 어쨌든 뭐 제가 시사에 먼저 가서 일단 보게 된 영화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점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그래도 성룡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라이드온 먼저 본 소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